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전반의 영업이익률이 1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요. 과거에 우리가 수출 기업이라 그래갖고 막 2000년도 초반, 10년도 초반까지 수출에 일로 매진하면서 막 수출 기업들을 키우고 있을 때 그때 대한민국 수출 대기업들의 영업 마진율이 3%였어, 3%. 근데 얼마 안 이게 됐구나. 10%로 넘어간 거예요. 거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35%, 40%가 가고 있죠. 65%까지 갔어, 하이닉스는. 그 정도 가고 있지만 나머지 일반 대기업들이나 일반 수출 기업들도 10%로 훌쩍 넘기는 영업이익률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관련한 기사들 정리해 볼게요. 1분기 국내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13.2%를 기록하며 한국은행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그 작년 1분기 대비 2배 이상 성장한 건데요. 일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제외하고 이 제조업 전체 제조업 이익률이 6.2%예요. 비제조업은 5.7%. 그리고 대기업은 14.8%, 중소기업은 4.7%의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대기업들이 너무 많이 벌고 있죠. 네, 차이가 좀 많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익률을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 플라워 오빠도 이제 느끼신 바가 있어서 그런지 하청업체들하고 이 업체들에 대한 옛날에는 무조건 손해보면 하청업체 목조이기부터 했는데 지금은 이 남아있는 기업 이익들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들, 상생 방안들을 만들어 나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간에서 임신 나는 거야.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많이 버는데 협조하고 같이 동반 성장해 가야 될 사람들을 챙기는 이런 문화들이 자연스럽게 선순환 돼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거죠. 법인세도 늘어날 거고요. 그러니까 주요 업종들에 대한 것도 좀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이제 반도체는 뭐 논외로 치겠으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매출액 증가율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 전분기 대비 18.0%에서 52.1%로 수직 상승했어요. 마진율은 그게 그 매출은 한 3배 늘었잖아요. 네. 근데 마진율은 6%에서 32%로 5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익률이. 이익률이. 와. 그러니까 많이도 팔지만 많이 많이 파네 더 많이 남는다는 거야. 남겨먹는 걸 많이 박리 남겨놓는다. 다매랑 이런 건 개나 줘버려 막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또 관련해 석유화학도 네, 이거 정제마진 상승하면서 이익률이 무려 5.7%에서 9.7%로 개선이 됐대요. 그러니까 자꾸 그 국내에 있는 석유값 이렇게 괴롭히지 말고 이제 정제 마진 많이 올려갖고 이번 기회에 아예 이 석유화학 시장을 싹 쓸어버려요 우리가. 중국산 저가 제품도 앞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야 중국산은 장기 계약 안 되잖아. 우리 지금 중동 원유가 우리 도매로 여기 보관하고 있는 게 이만큼 있을 정도인데 앞으로 중동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대한민국이 제일 안정적인 공급을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랑 장기로 공급하자. 대신에 우리가 가격 파격적으로 깎아서 안정적으로 장기 계약해 좀 해줄게. 요렇게 가게 되면 우리나라 석유화학 기업들 이 중국 공세를 이겨내고 살아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운수업과 도소매업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유가 영향도 많이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주로 자영업자들이 많은 도소매업일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영업자들 산다 못 산다 하면서 막 경제기사들이 써냅니다. 월급 주는 알바생만큼도 주인이 못 갖고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잠깐만. 세호도 맨날 우리 출연료 주면서 하는 얘기잖아. 나 그렇게 말 안 하지. 그렇게 내가 말했어. 니들보다 훨씬 많이 갖고 가는 맞기 때문에 그런 와, 거 아니야. 여러분 아니에요 저희한테. 와, 내가 대표인데 내가 사장인데 직원들보다 못 가져간다고. 아니야, 못 가져간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 제일 일을 많이 해서 불만일 뿐인 거지.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와.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문제가 왜 생겼느냐라고 하는 구조적인 부분을 지금 우리가
잘 못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명박근혜 정부 지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제조업 수요의 한계나 수출 부진이라든지 국내 경기가 떨어졌을 때 그때 당시에 많은 그 사람들을 자영업을 하라고 빚을 내줘가면서 떠밀었던 게 그때 이명박근혜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이명박근혜 정부를 지나면서 우리나라 산업 안에서 이 중소유통, 그러니까 소상공인 비율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무려 20%가 넘는 비율로 소상공인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비율이 그게 얼마나 높은 건지 외국의 사례하고 비교해 보면 보통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상공인 유통 기업들이 6%에서 7%를 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25%에 육박하고 있어요. 4명 중에 많죠. 1명이 전부 다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여러분도 길 가다 보시면 건물마다 막, 편의점이 2개, 3개씩 있고, 닭집이 2개, 3개씩 있고, 아, 저렇게 가게들이 있는데, 저런 게 저 집들이 다 잘 먹고 살 수가 있을까?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근데 결국은 우리나라 여러 가지 이유들,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한계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고, 요식업이나 유통업 쪽에만 모든 창업의 길들이 그리 다 몰려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 안에서 제살 깎아먹기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 중소유통이라든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의 편중되어 있는 업종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돼요. 새로운 업종이 출현해야 된다는 얘기지. 새로운 사업이 출현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넘쳐나는 닭집이나 편의점들을 줄이고 그걸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투자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고 꾸준한 정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계중에 그런 분들 많이 있죠. 뭐 진짜로 알바생은 최저임금으로 130 가져가는데 우리는 4식구 나와갖고 일하는데 300도 못 벌어요. 실제 그런 집들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거에 가서 아니 왜 그런 걸 했어? 차라리 하이닉스가 갖고 반도체 생산이나 하지. 이렇게 말하는 건 무책임한 짓이에요. 나도 하이닉스 취직할 수 있으면 거기 가서 지금이라도 일하고 싶어. 근데 응? 뭔 소리예요, 갑자기? 뭐라고요? 아닌 게 모든 사람들이 그러잖아. 오죽하면 하이닉스 학력 제한, 나이 제한 다 없앴다 그랬거든. 지금 신입사원을 뽑는데. 아무튼 그렇게 될 만큼 뭔가 이게 현재로서는 혼란스럽고 뒤죽박죽이 돼 있는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왜 뭐, 유유제명 외치면은 캠코 이사라도 가는데 뭐. 그 얘기는 이분이 컨트롤 했으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고에 뭐가 들었어야 인심이 난다는 거야. 구조조정을 하고 투자를 하고 개선을 하고 뭔가 지금에 있는 난항점들, 문제점들을 바꾸려고 하면 그러한 사업을 하고 그러한 전환을 할 수 있는데 들어가야 될 예산, 마중물들이 필요한 건데 국가 재정이 그걸 안 받쳐주면 우선적으로선 국방비 빼갖고 소상공인 살릴 수 없잖아. 교육비 빼갖고 그거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의 우선순위들을 처리하면서도 별도의 세원을 그런 쪽에 투자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나 연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한테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그걸 할 수 있는 돈들을 쌓아왔잖아. 담고 있잖아.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낸 것도요, 이 돈을 벌어낸 것도 이재명 정부의 공이라고 하면, 이거를 진짜 잘 쓰고 잘 분배하는 거는 더 큰 목표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하고, 중요한 작업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번 거는 확실해요. 앞으로도 벌 것도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 버려서 만들어진 것들을 국민 다수의 이득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정책과 방향, 이것도 바로선 정부, 능력 있는 정부, 양심적인 정부가 서야지 이게 가능한 거지.
국진당이 정권을 잡으면요. 다 망해요. 다 망해. 지금 경기도 보십시오. 7조 원이 빈대요. 대전시 조그마한데 1조 2천억이 지금 부도 상태랍니다. 인천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경기도는 우리 민주당 김동연. 도지사가 했으니까 더더욱 부끄럽긴 합니다만 능력 없는 것들이 맡아놓게 되면 어떠한 조직에 어떠한 예산이 아무리 풍성하게 있어도 나라가 조직이 그 꼴로 망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바로잡기 위해서는요. 제대로 된 정치인, 제대로 된 행정가들을 우리가 뽑아야 돼요. 뽑아놓고 일 못하면 바꿔야 됩니다. 일을 하는데 부족하면 더 잘하라고 다그쳐야죠. 이걸 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정치를 혐오해서는 안 돼요. 정치가 나의 부업이다. 사실상 나를 먹여 살리는 또 하나의 부업이라고 생각하고 바른 정부를 갖기 위한 바른 지자체와 바른 행정기관을 갖기 위한 노력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이재명이 싫고 김민석이 싫고 뭐 다 싫잖아 지금. 좋다고 칭찬하는 언론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럼 다 싫으면 이 나라에서 안 살 거예요? 이 나라가 똑바로 굴러가든지 말든지 신경 안 끄고 살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 나라인데. 우리 자산인데. 우리 국민의 자산이고 우리 국가의 이익인데 이걸 지키려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라도 정치 혐오는 할 수 있어. 하지만 정치를 방관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꼭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최근 들어 분명 잤는데 아침마다 일어나기 힘드신 분 있으시죠? 멍하고 몸도 무겁고 집안일에 업무에 손목도 피곤하고 이제 내 몸에 건강 수호신을 선물해보세요.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하며 2주간 착용해봤는데 잠도 훨씬 잘 자고 개운한 아침이 시작되더라고요.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몸도 따뜻하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더라고요. 디자인도 남녀노소 예쁘게 착용하기 좋고 사이즈 조절이 쉬워 팔찌, 목걸이, 반지 등 다양하고 필요한 부위에 활용 가능해요. 그리고 여러분, 숙취 해소에도 짱이래요.